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오전 7시 33분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영상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 유튜브 좀 찍는 것이 좀 뜸했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각종 그 방송을 많이 이제 봅니다. 특히 뭐 중앙일보 또 그럼 구글에서 또 올려주는 그런 또 뉴스도 보고 또 기타 이제 각종 제가 좋아하는 그 뭐 정치 시사 평론을 하는 그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이 듣다가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7시 34분이죠. 이 시간에는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그 겸손은 힘들다. 지금 그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이제 못 듣고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 한다고.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께서 또 지금 유튜브를 지금 이 시각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CBS의 김현정 씨가 또 유튜브를 지금 시사평론을 지금 이 시각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8시 되면은 윤창중 씨가 또 이제 그 정치평론을 하고 그렇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듣다가 보면은 내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둘째로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제가 찍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좀 평온한 상태라야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이렇게 평온하지 못하면은 방송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음이 좀 평온하고 좀 그래야 뭐 노래도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놓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방송하고 싶은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좀 일이 있어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담당 공무원하고 서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공무원이 왔더라고. 내가 두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쫙 들어보니까 속에서 내가 천불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이 기본 일은 합니다. 기본은 하는데 좀 더 아쉽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그 사람이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거야. 그 사랑의 힘이 좀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고 남과의 그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전혀 이제 남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전혀 이 사람이 공감을 못해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은 이것이 내 고통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인지 뭐 아들인지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 많지.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자기 처를 끔찍히도 아주 사랑을 하지. 그러면은 딴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마누라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는 뭐 어떤 민원이 있다. 자기 아들이 그렇다. 자기 부모님이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고 아들 된 입장에서 남편 된 입장에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들과 부모님과 처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누구라도 말이야, 보면은 자기 부모님처럼, 자기 부부처럼, 자기 아들, 딸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부족하더라고. 이거는 뭐 내 소관 아닙니다. 딴 데 하세요. 딴 데 알아보는 것도 내가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평상시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태만히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바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로 이때까지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오토바이도 큰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오토바이도 조그만한 오토바이가 있어요. 진짜 오토바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조그만한 돌돌이라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그런 오토바이도 있고, 짜장면,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는 그런 오토바이도 있고, 그보다 좀 더 큰 것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오토바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 오토바이를 또 앞에, 이제 집 앞에 주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해놓고, 잠깐 주차하는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급하다 보면은, 집 앞에 좀 세워놓고 볼일 보고 오는 수도, 그런 거는 있지. 그런 거는 100% 이해를 하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사흘, 한 일주일까지도 좀 이상은 하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 달 다 돼갈 정도로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 말고 일반 주택에 그런 거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처리할 때에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쫙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구청에 신고하면은, 구청에 전화를 하면은, 이거는 스티커 같은 거를 와서 붙여놔요. 붙여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여유를 줘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견인해 간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그럼 도로가에 이런 거 또 자기 집 앞에 이런 게 세워 놓으면은 한 달, 석 달, 넉 달, 5, 6달 이렇게까지 세워 놓으면은 그것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그 옆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게 된다고. 버리게 되기 때문에 또 구청에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보니까 오토바이가 완전 아주 큰 오토바이예요. 아주 큰 오토바이를 보니까 충분히 생계형 오토바이더라고 보니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내가 신고를 했더만은 담당 공무원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구청에 연락하라 그러더라고. 구청에 연락하니까 그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에 연락할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안전신문고라고 있어요. 나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안전신문고라고. 나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국민신문고는 내가 알아가지고 일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김해에 해반천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3개 종점으로 돼가지고 쫙 이어지는 김해시를 이렇게 내동하고 김해 박물관 쪽으로 앞으로 흘러가는 해반천이라고 있습니다. 해반천, 거기가 위에는 3개 쪽에는 물이 아주 맑거든요. 깨끗해요. 그래서 여중생 정도 되더라고. 그런 애들이 이제 그것을 옷을 입고 거기서 모욕을 해요. 그걸 해요. 그냥 물 속에서 놀아요.
아주 수많은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모래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물이 깨끗하니까 거기서 물 위로 걷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올 봄에 보니까 거기에 막 폐자전거도 하나 버려져가 있고, 그 깨끗한 물에 자전거 버려져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이제 국민신문고에 연락을 했죠. 하니까 그 김해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정기적으로 요즘 보니까 그것도 다 치워지고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자주 해요. 그리고 도로가에 이제 그 오랫동안 3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길가에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 보면 막 그 추접고 더럽고 막 그 오토바이가 오래되니까 굉장히 그러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 추접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또 김해시청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한 달 정도 스티커를 붙여놓고 나중에는 철거를 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자주 하죠. 그런데 이제 안전신문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담당 공무원이 와서는 이거는 안전구청에 연락할 게 아니고 안전신문고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됐을 건데 내한테 잘못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하튼 그걸 떠나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을 처리를 할 때에 진짜 좀 더 민원인 입장에 서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무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진짜 나라가 절단난다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됐다. 그러면 나라 절단나지. 아이고 참. 그 아래 그 정대택 씨라고, 정대택 선생님이 1949년생이거든요. 전대택 선생님이 그 허경영 신인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1949년이니까 77인가? 77이죠. 그분이 매불소에 나와가지고 쫙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불소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수돗물을 바로 마시 먹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이름 적고 말이지. 이러면 뭐 허경영 이름 적고 수돗물 바로 마셨습니다. 정대택 씨를 모른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대택 씨를 모른다, 최동석 씨를 모른다, 인사혁신처장 이번에 됐죠. 이런 사람들을 모른다 그러면은 영 그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정대택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최은순이, 저기 김건희, 저기 원래 이름은 명신이지. 그 윤석열의 처 말이야. 한때는 우리나라 영부인이었 사람. 원래 그 김건희가 이름이 명신이거든. 명신이의 어머니가 이제 최은순이고, 최은순이 이제 이남 일인을 낳았다고. 딸 하나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세 번째 딸이에요. 세 번째 딸이고, 김건희 위에 오빠가 하나 있고, 김진우가 있고, 자기 언니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가 있고, 자기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랬는데,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내 아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최은순하고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대택 씨가 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내 손에 지금 그 뭐 맛있는 사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탁 치가지고 사과를 빼뜨려 먹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100만 원을 지금 내가 잡고 있는데 탁 치가지고 이 돈을 빼뜨려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요. 또 어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과를 이제 이렇게 오물오물 해가지고 목구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입을 쫙 벌려가지고 목구멍에 있는 그 사과를 빼뜨려가지고 자기 입으로 넣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건희하고 최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처하고 윤석열이 장모가 그렇다. 그렇게 그 정대택 씨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요. 타인을 죽이고 자기가 일어서는 사람. 그 불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내가 하루 종일 좋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접하고 그런 사람 얼굴을 보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한 자체가 아주 그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기 뭐냐니까 한고조 그러니까 저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천하를 두고 이제 그 저기 항우하고 한고조하고 유방하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단 말이야. 싸웠는데 어떤 사람이 역술인이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한고조의 집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뭐 한고조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그 이름이 전혀 없는 시절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지만은 이재명이가 그냥 그 안동에서 그냥 그 뭐야 그 선생님한테 그냥 두드려 맞고 막 그럴 때야. 그러니까 뭐 준비물 같은 게 해오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준비물을 못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 시간 같으면은 무슨 뭐 도화지라 그러나 도화지도 가져오고 색연필 뭐야 그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 크레파스 같은 것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또 이제 두드려 패는 거지. 그 당시는 폭력 때리는 선생이 학생 때리는 거는 여사였다고. 지금은 큰일 나지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재명이가 뭐 10살, 11살, 12살 그 안동에 살 때는 야가 커가지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무슨 그 대통령이 될 때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저기 저 성남시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청소년기 시절 때에 그 뭐 오리엔트 공장 그 시계 공장이라든지 기타 뭐 공장을 한 6개인가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뭐 팔도 이렇게 다치고 그럴 때에 그 이재명이가 나중에 무슨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 몰랐지. 그 무렵이라. 그러니까 한고조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역술인이 지나가니까 한고조가 그때 결혼해서 애들을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애들 관상이 완전 천자상이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참 오늘 좋은 걸 봤다. 그래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았다 그러더라고.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 시간이 어떻게 되나 이거 참. 시간이 한 8분밖에 시간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렇듯이 그 인상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뭐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다 나와 한 몸이고 그 사람도 다 살아있는 부처님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이렇게 잘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과 은행을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이 김건희 같은 사람, 최은순 같은 사람은 딱 만나면 즉시 피해버려야 돼요. 즉시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사람들하고 접했다 이러면은 전부 다 패가 망신이에요. 김건희하고 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교도소 다 가고 지금 특별검사 뭐 특별
특검에 다 불리 다닌다고. 그 국정원장한 조태용이, 예? 김건희, 윤석열로 인해서 출세한 사람들 전부 다 쇠고랑 다 차는 거야, 이거. 한덕수도 그렇고, 한덕수도 내일 모레 이제 뭐, 쇠고랑 차야 되지. 이상민이가 먼저 쇠고랑 차겠지만은, 깜빵에 간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조태용이 뭐, 최상목이 경제부총리,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이코하고는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야. 사이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타인의 아픔에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 타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내만 이렇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된다 이러면은 아주 골치 아파요.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도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같은 직원 동료들이 있잖아.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시민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전화 받는 공무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도 잘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법을 벗어나서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잘 처리될 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행운과 불행이 정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참 사람과 이거 만남에 있어서 어떤 가게에 물건을 하나 사러 간다 하더라도 말이지, 그 가게 점원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고. 이 천지는 나와 한 몸이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뭐, 아니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굴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아이, 좀 오셔서 반갑다. 그런데 손님이 오도 뭐 왔느냐, 뭐 물건 주고 가라. 이제 뭐 나는 팔았으니까 가다. 나는 이제 하루 일당 벌고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가게에 가기가 싫잖아요. 그 가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가게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가게가 2개, 3개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친절한 데 갈 거 아니냐고. 내 그 공무원 할 때 내 그 직원 동료가 그래요. 옷가게를 가는데, 그 옷가게 점원 아가씨가 없으면 예뻐. 그러니까 점원 아가씨 얼굴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살 것도 사고 막 그러는 거다고. 얼굴이 예쁘고 친절하고 상냥하니까 가는 거야. 사람이는 친절하고 예쁘고 마음이 예쁘고 이렇다게 하는 것은 뭐냐고. 아이고, 그 이야기하다가 막 딴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여하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남과의 그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불행이라고. 그 기분이 좀 안 좋다 보면은 유튜브를 내가 못한 때가 있어요. 어제 내가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다가 하나 말아버렸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짧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무슨 쇳덩어리 같은 것도 막 옮길 때가 있어요. 쇠 같은 거 옮기다 보면은 이거 뭐 반팔로 하니까 이 쇠가 이거 팔에 부딪히면은 통증이 온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딱 보니까 어제 좀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겁이 나더라고. 왜냐니까 작업하는데 이런 데는 더워도 긴 옷을 입어요. 왜냐하니까 이 소리 끓기면은 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내 아는 내 소장님의 그 사후가 40살 전후야. 40살이 안 됐거나 됐다 하더라도 40세 초반이라고. 기억이 오래되니까 정확한 나이까지는 모르겠는데 30대 말이거나 40대 초반인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쇠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하다가 여기 이제 끝이 가지고 쇠독이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거 겁나대요. 물론 뭐 이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은 3일 만에 죽었어요. 그 쇠독이 그래 겁나대요.
나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딸이 아직 뭐 30대 가부가 돼버렸잖아. 그 딸이 또 이제 딸의 딸이 있으니까 자기 우리 소장의 손녀가 초등학교 다니지도 않았을 건데 유치원 정도 다녀서 그때 자기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만큼 이거 팔에 기스 나는 것이 겁나대요. 쇠독이 이제 그 독이 쇠 이제 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피를 혈관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3일 만인가 죽대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니 많이 하라는데 세 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병원은 또 아마 그런 것도 봤어요. 어제 그런 것을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 자, 그건 그렇고 시간 다 됐으니까 더 이상 못 하겠는데, 하여튼 지금 아메리카 사도 세자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책이 곧 발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니까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있잖아요. 이분이 쉽게 말해서 영조의 아들 사도 세자다. 그리고 제퍼슨이 있습니다. 제퍼슨이 정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로 해서 미안합니다. 이 새끼가 도란 새끼가 정신이 바로 바뀐 놈이가 우리나라 조선의 사도 세자가 어떻게 조지 워싱턴이 되느냐고,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